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과도한 기대감은 다 걷어내고 오직 명확한 데이터와 숫자를 바탕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차분하게 파헤쳐보는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깊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기업,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과연 이 기업이 어떻게 2나노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최선단 공정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팩트 체크해 보시죠.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기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핵심 기술, 수주 동향, 재무 분석,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잠재적 리스크와 결론까지 논리적으로 쭉 훑어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시죠. 첫 번째로 기업 개요와 현재 이들이 반도체 생태계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2020년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이게 AD 테크놀로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짜 완전히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2002년 설립 이래로 꽤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 쪽에서 기술력을 쌓아왔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이 회사의 궤적이 180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오랜 파트너십의 방향을 틀면서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과거에 이 회사는 대만 TSMC의 가치사슬 협력자, 즉 VCA로 활동했었습니다. 물론 아주 훌륭하고 탄탄한 비즈니스였죠. 하지만 주력 시장이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커봤자 한 5천억 원 수준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바로 DSP로 전환을 선언합니다. 이러면서 무대가 단숨에 글로벌로 확장됐고 무엇보다 삼성의 첨단 공정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체질 자체가 싹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의 비즈니스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웨이퍼 제작 직전까지의 모든 풀 백엔드 설계를 담당하는 SoC 부문, 설계의 뼈대를 딱 잡아주는 플랫폼 부문, 그리고 맞춤형 IP와 SRAM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인프라 부문입니다. 이 세 부서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서 팹리스 고객사들에게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파트, 핵심 기술과 주력 제품입니다. 이들의 미래를 이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복잡한 구조도가 바로 AD 테크놀로지의 최고 핵심 무기, ADP620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면 중앙에 ARM 니오버스 V3 코어가 자리 잡고 있고 하단에는 AI 가속기, 그리고 좌우로 HBM까지 아주 꽉 차게 통합되어 있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한 설계 레퍼런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ARM, 그리고 리벨리온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실질적인 2나노미터 서버형 CPU 칩 그 자체거든요. 전 세계 CPU 시장 규모가 무려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조 원에 달하는데 바로 이 거대한 초고부가 가치 시장을 정확히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기술적 해자가 진짜냐? 네, 데이터가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수주 물량을 보면요, 무려 90%가 5나노 이하의 최선단 공정, 즉 어드밴스드 노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레거시 공정은 고작 10%에 불과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단순한 하청 설계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이 요구하는 그 극강의 난이도를 직접 소화해내는 하이엔드 파트너로 완전히 레벨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 수주 동향과 산업 성장성입니다. 이들의 수주 잔고가 글로벌 AI 인프라 성장과 어떻게 맞물려 커지고 있는지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지표는 바로 NRE 매출, 그러니까 제품 양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 매출의 성장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4년에 약 1,400억 원 수준이었던 게 2025년에는 약 2,400억 원으로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할 전망이거든요. 무려 1,000억 원이 점프하는 건데 이건 글로벌 AI 패블리스들이 자신들만의 맞춤형 칩을 만들기 위해 앞다투어 설계를 맡기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성과 중 하나가 화면에 보이는 400억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AI 패밀리스 기업과 체결한 데이터 센터형 4나노 턴키 계약 규모인데요. HBM이랑 AI 가속기를 하나의 칩에 다 때려 넣는 초고난도 통합 칩렛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건 거대한 칩을 다루는 빅다이 설계 능력이나 2.5D 첨단 패키징 역량이 없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계약이거든요. 이들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산 설비 가동률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이 없는 디자인하우스한테 진정한 의미의 생산 능력이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최상위급 엔지니어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핵심 IP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2나노나 4나노 같은 선단 공정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ADP600 같은 대형 프로젝트나 빅다이 설계 능력, 바로 이것들이 AD 테크놀로지가 풀가동하고 있는 최고급 생산 설비인 셈이죠. 네 번째, 재무 분석과 투자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잠재력들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찍히는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24년에는 매출 1,070억 원에 영업적자가 170억 원 났습니다. 솔직히 뼈아픈 시기였죠. 하지만 2025년 전망치를 보시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매출이 1,6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폭발적으로 뛰고 영업이익도 2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흑자 전환이 본격적인 양산 매출 없이 오직 앞서 말씀드린 설계 개발비, 즉 NRE 수요 증가만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겁니다. 기초 체력 다지기가 아주 탄탄하게 끝났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진짜로 큰돈을 버냐, 폭발적인 이익은 언제 발생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 투자 포인트는 바로 본격적인 양산 사이클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난 칩들이 실제 공장에서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시점이죠. 2026년에 5G 중계기 칩 1개가 양산에 들어가는 걸 시작으로 2027년에는 1개, 2028년에는 무려 12개의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양산 매출로 꽂히게 됩니다. 이 구간이 바로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폭발적인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회사가 조준하고 있는 2028년 매출 목표액, 화면에 보이시죠? 무려 1조 5천억 원입니다. 앞서 보신 2나노 기반의 ADP620 프로젝트, 그리고 12개의 양산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딱 가동됐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숫자인데요. 2025년 예상 매출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죠. 아직 공격적이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확보된 수주 데이터에 근거한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믿고 갈 순 없겠죠.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인들입니다. 먼저 매크로 관점에서 최근에 시장을 한번 흔들었던 이른바 구글 터보 퀀터 쇼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AI 추론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을 확 압축해버리는 기술을 발표하면서 그러면 고성능 메모리나 AI 칩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이걸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보면요.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 최적화 덕분에 AI 구동 비용이 확 낮아져서 스마트폰 같은 온디바이스 AI의 대중화를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결국 길게 보면 AI 서비스의 총량, 즉 전체 시장의 파이 자체를 더 거대하게 키워지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기업 내부적인 펀더멘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현재 수익의 절대 다수를 아직은 개발 비용, 즉 NRE 매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양산 매출 비중을 보면 한 12%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본격적인 턴키 양산이 폭발하는 2026년이 오기 전까지 이른바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버텨내느냐, 이게 단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가장 핵심 관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결론입니다. 체질 진화와 밸류에이션에 대해 정리해보죠. 오늘 분석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데이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턴키 프로젝트 비중 추이인데요. 단순하게 남이 시키는 설계만 해주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양산까지 모든 과정을 통째로 책임지는 프로젝트의 비중입니다. 이게 2024년 60%에서 2025년 81%, 그리고 2026년에는 무려 90%까지 압도적으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그저 일회성 설계 수수료나 받던 회사에서 칩의 긴 제조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장악하고 고수익을 뽑아내는 기업으로 체질이 완전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화했다는 걸 이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업을 언제까지 전통적인 외주 디자인 하우스라는 예전 잣대로만 평가해야 할까요? 이 나노 공정과 초고난도 칩랩 패키징을 무기로 글로벌 하이엔드 AI 인프라를 직접 설계하고 있는 패블리스급 고부가 아키텍트. 이제는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지 오늘 보여드린 객관적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기업 분석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